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교재를 집필하는 유삼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대인재북스를 통해 출판한 논술 정석 기본편 교재 소개 및 활용법 안내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이제 곧 판매될 교재 표지고요. 작년에 출간했던 거를 이제 2월 중으로 이제 개정해서 다시 판매할 예정인데요. 작년 교재가 조금 어두운 톤이었다면 올해 교재는 좀 표지를 좀 밝은 톤으로 좀 가져가 보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네가 뭔데 논술 교재를 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연세대학교 논술전형에 2번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대인재북스를 통해서 논술 정석 기본편 교재를 출간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출간을 했어요. 자, 그 2번 합격을 했는데 언제냐? 22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23학년도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이렇게 총 4번 합격을 했고요. 2025학년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도 논술 전형으로 제가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에 합격한 건 알겠는데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랑 2025학년도는 왜 얘기가 없냐라고 궁금증을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4학년도에는 제가 정치외교학과 예비 5번을 받았고요. 25학년도에는 제가 문헌정보학과 예비 3번을 받았습니다. 합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합격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2, 23, 24, 25 이렇게 4해 연속 합격 또는 예비, 합격 또는 합격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대입논술에서 받으신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신뢰하셔도 되고 제 교재를 충분히 신뢰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백이 21, 22, 23이죠. 이때는 제가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저를 맞춘 한에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를 신뢰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논술 문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제 교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좀 시간 잠깐 멈춰 두시고 제시문 한번 다 읽어보시고 문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읽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를 처음 받아본 학생들은 대부분 되게 막막해요. 그러니까 대충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논술 전형을 처음 접했을 때, 논술 시험 처음 봤을 때, 논술 시험지를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 나 보니까 뭐 생산량을 안 늘리고 뭐 어떻게 뭐 잘 팔아가지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만족시켜가지고 많이 팔고 돈 많이 버는 게 수요 측면의 혁신이라는 걸 알겠어. 가보니까 스타벅스가 뭐 뭔가 좋은 회사가 됐대. 그럼 뭐 수요 측면의 혁신 한 건가? 이 정도 알겠어. 근데 이게 단데? 뭘 어떻게 더 써? 3, 400자 어떻게 써?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설명하라고 나왔네. 그러면 이런 문장 쓰고 이런 문장 쓰고 이런 문장 쓰고 이런 문장 쓰면 답이 완성되겠네. 그러면 답안이 완성되겠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을 철저하게 익히는 거겠죠. 설명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써야지. 비교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비판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도표가 나왔어? 그럼 뭐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학습을 하면 그러면 이런 막막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의 효용이 그래서 뭐냐? 막막함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을 익히지 않은 사람의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을 익힌 사람의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시험장 가면 답안지를 다른 걸 준다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머릿속에서 답안지가 어떻게 보이냐의 문제예요. 그럼 이 사람의 답안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뭐 백지야. 막막하다 이 소리야.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친구의 답안지는, 이 사람의 답안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답안지 안에 빈칸이 구획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설명하세요. 뭐의 관점에서 뭐를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나의 관점에서 가를 설명해? 그럼 나의 관점에서 가를 어떤 규정해주고 뭐 그 원인을 해석해주는 어떤 그런 설명의 단문장을 먼저 써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설명의 기준이 되는 기준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설명의 대상이 되는 대상제시문의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기준제시문과 대상제시문 사이에 어떤 대응 지점을 내가 밝혀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쪼개져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설명하세요. 뭘 써야 되지? 라고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설명하라고? 그럼 단문장 쓰고 기준제시문 쓰고 대상제시문 쓰고 대응 지점을 밝혀주면 되겠구나.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 시험지를 받았을 때 막막할까? 아니지. 막막하지 않아. 이 사람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어요. 부분마다 분할해서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막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수만이에서 내교재 좋다는 글이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체계 구성이 참 좋아서 올해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대요. 특히 요약, 비교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인데 아무튼 논술에서는 기본 유형, 요약, 설명, 비교, 뭐 평가, 비판 등을 평가랑 비판은 뭐 포함 관계인데 아무튼 어떻게 쓰는지 그 틀을 암기한 후에 다양한 학교의 기출을 풀어보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요약 유형에 평가도 들어가 있네. 그럼 문단 구성은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어떻게 쓸지 구조가 나와주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이 먼저 답을 찾으려고 재심은 독해를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해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라 이러면 가해 관점에서 나를 약간 이런 지점에서 이런 내용으로 비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찾는다고요. 이걸 내가 답을 찾는다고 표현해. 답을 찾아.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내가 찾은 답을 이 답안지에 글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구조가 미리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가서 답도 찾고 구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구조를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저렇게 뭐 이렇게 형식을 이미 잡아놓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렇게 써야지. 이미 구조 형식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답 찾는데 더 공을 들일 수가 있겠죠. 그럼 더 정교하고 더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형식을 잡아놓으면 시험장에 가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좋다고. 이거 안 해놓으면 난 시험장 가서 시간 안에 좋은 답 어떻게 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답안 작성 형식을 미리 익혀놓으라는 거야. 물론 내가 미리 준비하고 익혀놓은 형식이 100% 구현되는 경우는 없어. 그렇지만 90%, 80% 정도라도 구현해놓으면 20% 정도의 변형을 주는 그런 대처만 하면 되잖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할래 거기 가서? 그러면 좋은 답을 시간 안에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어떤 일관된 형식을 내 생각에는 꾸준하게 반복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지. 같은 유형인데 쓸 때마다 네 글이 다르면 그 실력이 늘겠니?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제 책은 철저하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약, 설명, 비교, 비판, 분류, 요약, 도표, 우문문학, 3자 비교, 인문수리 이렇게 9개의 챕터, 9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팀별로 이 유형에서 이런 게 중요해, 이 유형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라고 상세하게 개념 설명과 예제, 연습 문제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답안 작성 형식을 익히라고 제가 쓴 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상위권대 논술 전형, 연세대, 성균관대 이런 데입니다.
상위권대 논술 전형 N회 합격자의 고퀄리티 예시 답안이 다수 수록돼 있어요. 각 예제, 각 연습 문제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을 모두 수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야, 이런 식으로 써. 개념만 알려주고 그렇게 쓴 게 뭔데? 안 보여주면 학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개념 설명에서 야, 설명 유형은 이렇게 쓰는 거야, 비교 유형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설명해 놨으면 그 개념 설명을 실제 문제 답안에 구현한 예시 답안을 제가 수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또 학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도움이라는 걸 수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뭐 앞에 있는 개념 설명 읽었는데 그래도 문제 받아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막막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의 실마리를 좀 던져주는 그런 풀이도우미를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제 풀려 그러는데 너무 막막하면 이 풀이도우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문제 봤는데 그냥 뭐 잘 풀릴 것 같아. 뭐 굳이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너무 막막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교재가 나왔는데 올해 지금 2월에 개정판을 또 내는 거야.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뭐 일단 짜잘하게 설명을 조금 보완했다. 뭐 문제 몇 개 추가했다. 2개 추가했어요. 뭐 이런 거 짜잘한 건 빼고 큰 차이점 3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가격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뭐 오픈 채팅으로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뭐 몇 명한테 받았어요. 책값이 너무 비싸다. 4만 원. 좀 책값 좀 낮추면 안 되겠냐. 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이미 출판한 교재를 가격을 낮출 수는 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이제 다시 개정판을 낼 때는 제가 출판사랑 상의를 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봐도 비쌌어. 원래 3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정가를 2만 5천 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10% 할인가에 이제 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인가는 이제 2만 2,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 뭐 5천 원 정도, 그래서 실제 가격도 뭐 한 4,500원 정도 좀 저렴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랑 내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표지는 아까 좀 어두운 톤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밝은 톤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였습니다. 뭐 아직 출판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월 10일인데요. 2025년 2월 10일.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최종 교열 중이거든요. 2월 중에 이제 판매가 시작은 될 거예요. 아무튼 아직 판매 사이트는 안 열렸지만 아무튼 표지는 확정이 돼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내지인데 표지는 작년 것도 좀 봐줄만 했거든요. 뭐 올해 게 더 이쁘지만. 근데 작년 내지가 되게 심각했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좀 교재 집필이 좀 늦어지고 있었는데 학생분들이 빨리 내달라, 빨리 네 책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좀 급하게 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지 디자인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분께 이거를 맡기지 못하고 제가 그냥 한글 파일로 작성한 게 그대로 책에 실렸어. 그래서 굉장히 내지 디자인이 별로였어요. 이게 책이 맞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올해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문가분의 손길을 거쳐가지고 정말 수험서처럼 이렇게 이쁘게 책을 내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좀 더 수험서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도 뭐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시 답안의 문장 기능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시 답안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 번 읽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떠올리면서 여러 번 읽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이런 기능이 필요하구나, 이런 기능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고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작년 교재에는 내가 예시 답안만 수록해 놓고 예시 답안에 있는 각 문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안 써놨어요. 스스로 네가 파악하라 이거지. 근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재에는 모든 예시 답안에 예시 답안 수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예시 답안 문장 기능 분석이라는 걸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마다 다 이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야, 이건 지금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읽어보진 마시고 예시 답안으로 공부할 때 예시 답안만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스스로 이걸 안 보고
각 문장의 기능이 뭔지 떠올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떠올렸나?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시답안 문장 기능 분석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개념 설명을 정독을 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뭐 이런 유형은 이렇게 써, 저런 유형은 저렇게 써 이런 거를 1대1 과외하듯이 정말 자세하게 막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스스로 이해 납득하면서 좀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제랑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예시 답안을 미리 읽어보지 마세요. 예시 답안이나 해제를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실력이 안 늘어 잘.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코멘트라고 해서 제가 좀 이런 생각 했어야 돼 이렇게 코멘트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랑 예시 답안을 좀 정독을 합니다. 예시 답안 정독할 때는 당연히 문장 기능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4번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자기 답안과 예시 답안의 논리 구조가 내용이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시 답안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문장이 있는데 내 답안에는 없네. 예시 답안은 이런 사고 과정, 이런 논리 흐름으로 가는데 난 좀 다르네. 이런 걸 체크하세요. 그리고 예시 답안이 왜 더 좋고 자기 답안이 왜 더 나쁜지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고 예시 답안을 다음에 모방하는 거야. 뭐 내 답안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내 답안이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더 좋은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첨삭 샘플이 있는데 제 교재에는 이게 뭐냐면 다른 학생이 쓴 답안을 제가 서면으로 첨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다른 학생의 답안에서도 얻어갈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학생 얘 이렇게 썼네? 이거 좋은데? 하면 얻어갈 게 있는 거고 못 쓴 답안이라 하더라도 이 못 쓴 답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코멘트하고 어떤 식으로 첨삭하고 고치는지를 보면서 이런 실수는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배워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을 여러 번 읽으면서 형식을 채워하는 건데 여기 정독할 때 형식 예시 답안의 기능 떠올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 번 읽을 때는 자꾸 기능을 떠올리면서 읽고 이런 기능 다음 문장 읽고 이런 기능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러면 형식이 체화가 좀 될 겁니다. 이때 예시 답안을 뭐 필사하는 건 난 추천하지 않아. 이게 필사할 때도 각 문장의 기능을 떠올리면서 필사하는 건 좋은데 필사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손만 움직이거든요. 머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손만 움직이는 필사는 그냥 손만 아프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필사할 바에 그냥 여러 번 읽어라라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뭐 하면서? 각 문장의 기능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쓰기를 하는데 다시 쓰기를 할 때는 아예 문제를 처음 푼다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원고지에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예시 답안에 뭐라고 쓰여 있었더라 뭐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어떤 기능의 문장이 예시 답안에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그거를 좀 네 문장력으로 구현해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에 뭐 이런 문장이 있었지 이걸 떠올려가지고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예시 답안에 이런 기능을 하는 문장이 있었지 뭐 A라는 기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라는 기능을 하는 문장을 네가 네 문장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다시 쓰기 할 때. 알겠죠? 그게 중요하고 예시 답안을 너무 많이 읽으면 쓸 때 자연스럽게 예시 답안처럼 쓰여질 수는 있어. 이거는 막지 않아.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네 문장력이 된 거야. 그건 네 문장력이 된 거야. 예시 답안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근데 예시 답안에 뭐라고 쓰여 있었더라. 막 이거를 무슨 발표 원고를 외워놓고 그거를 현출하듯이 그렇게 쓰지는 마세요. 다시 쓰기 할 때. 알겠죠? 자, 다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외워놨으면 어떤 기능을 하는 문장이 예시 답안에 있는지 외워놨으면 그 기능을 하는 문장을 네가 스스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데 예시 답안을 너무 많이 읽어서 구현하려고 했던 예시 답안이랑 자연스럽게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예시 답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지. 그게 뭐였더라? 그걸 떠올리려고 노력하지는 마라. 이해했죠? 자, 그렇게 다시 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답안에 대한 자가 첨삭을 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2번에서 7번까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이 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답안을 한번 고쳐보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고치면 좋겠네, 저 부분 저렇게 고치면 좋겠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이런 예시답안이나 뭐 어떤 그 사업 코멘트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런 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덮어놓은 상태에서 자기 답안을 좀 첨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의 글을 고치는 게 상당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남의 답안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 지금. 뭐 여러분이 지금 뭐 남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답안에서 문제점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좀 첨삭을 해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학원을 다니는데요. 근데 네 교재를 굳이 사서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 갔는데 유형별로 글 쓰는 방법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면 야, 이 문제 풀어. 그리고 답안 제출하면 첨삭해주고 야,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해설해주고 끝난다. 다시 학원에 갔는데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 교재를 사서 보세요. 제 교재를 사서 제 교재를 통해서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익히시고 그 익힌 걸 바탕으로 학원에서 주는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학원에서 선생님이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잘 알려주십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 교재는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 거기서 그냥 잘 배우시면 돼요. 근데 다만 좀 배우긴 배우는데 조금 뭐 잘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제 교재를 뭐 구매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교재를 잘 써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학원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시고 뭐 잘 숙지도 돼. 내가 이해도 잘 돼. 그럼 네 교재를 사야 되냐? 뭐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사도 돼. 사면은 그냥 여러분이 제 교재에서 유사만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유사만은 예시답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체를 구성하네. 좀 이런 거를 좀 취사 선택해서 좀 선택적으로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꼭 사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제 교재를 사서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반드시 학습하세요. 두 번째,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제 교재를 사서 잘 와닿는 설명을 좀 읽으세요. 세 번째, 학원에 왔는데 선생님께서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잘 가르쳐 주시고 저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 제 교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궁금하면 한번 사볼 수는 있다. 사서 유사만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출간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둔 건데요. 뭐 확정은 아닙니다. 기본편 교재는 여러 학교들에 적용될 수 있는 좀 범용적인 툴을 익히는 강의예요. 강의가 아니라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으로는 범용성을 띌 수 있지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학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스킬들 또는 이 학교에 필요한 어떤 스타일들 그런 거를 익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기본편에서 여러분이 이제 유형별 형식을 익혔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대학에 필요한 스타일들을 여러분이 좀 체화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별 교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냥 연세대랑 성균관대인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수능 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내야 돼서 제가 7월 중, 늦어도 8월 중에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9평 전에는 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3일 이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9평 날입니다. 그래서 9평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게 9평 이후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책들이 나오면은 내가 연세대 쓴다, 성균관대 쓴다 하면 요 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요 책들은 이제 기출문제랑 이제 해설이랑 뭐 제2예시답안 이렇게 좀 수록해 놓을 생각이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편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이 대학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학별에서 어떻게 조금 변형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교재에서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대학에 지원하신다면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기본편 교재를 본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교재가 쓰일 거기 때문에 기본편을 스킵하고 저 교재만 본다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편으로 학습한 다음에 대학별 교재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논술 전형은 준비 안 하면 붙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 안 하고 붙는 애들이 있겠지. 그치만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 귀신들이 너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준비를 해야 돼요. 논술 전형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준비를 하자는 거야. 합격을 원한다면.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유형별 글쓰기 형식을 익히는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 교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